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이후 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원모루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57억 335만 원이 증액된 693억 5,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 추진단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7,937만 5천 원 증액된 855억 4,864만 5천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7,602만 5천 원 증액된 151억 8,9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모르 정잣말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335만 원 증액된 693억 5,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의원님. 전체죠, 저희 투자사업과랑 네네. 예, 총으로 예, 정선희 의원입니다. 균형개발 추진단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부금 나가고 나서 이제 이자의 반납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혹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억 7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단위를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건 취소하고 10페이지 라가디아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산출 내역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혹시 그 지하 주차장 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를 파야 되는데 혹시 이 자리가 일예로 다른 뭐 그 동호마을도 그렇고 주차장 내에 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서 추가 이제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예, 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검토가 된 상태에서 비용이 같이 올라온 건지 산출 내역에 그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균형개발과장 최규석입니다. 총 공사비 46억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 공사비는 실제로는 157억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이제 그 통보공사비하고
폐기물 처리의 일부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그 시추를 한번 해보는데 그걸 검토하고 한 거라 지금은 다는 안 했어도 그 중간에 과정에서 또 더 나오면은 좀 증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폐기물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산출된 겁니다. 그럼 시추는 그 섹터별로 어느 정도 다 해본 상태인가요?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동호마을 주차장도 시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 추가로 사실 나왔는데 그거는 그 자리가 이제 쓰레기 매립했던 지역이라는 걸 그 전에 사실은 행정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오류가 좀 발생이 됐었어요. 예. 혹시 이 지역도 이 구간도 그런 쓰레기 매립을 예전에 저희 지금 현재 있는 담당 직원이 없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예.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과 그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 예산 올라온 거 중에 신국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적성성 관련 예산 타당성 조사 4천만 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저희가 이거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성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2021년도 9월에 그 임시 개최 때 의원님들한테 이제 신곡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저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저기 의견 청취를 한번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관 부서가 이제 공원가로 되니까 공원가에서 저희한테 11월 12일 날 지금 현 재정으로는 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거로 예상돼서 저희한테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 의견을 11월 12일 날 검토 요청이 와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투자사업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해서 25일 날 추진하고자 결정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용역비 4천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4일 날 이제 제안서를 접수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접수를 받았고요. 이제 돌아오는 9일 날 이제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민간 공원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검토 용역이 아니고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적적성, 그러니까 비공원 시설의 입지라든지 건축의 종류, 규모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우리시 공공시설 기부 체납 시설을 확보하는데 저기 활용하려고 검토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요거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지금 제안서를 냈나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보면요. 작년 12월 24일 날 이제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결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 2월 4일 날 제안서를 접수받았고요. 이제 2월 9일 날 제안서 심사하고 협상 대상자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다 받았습니다. 네, 뭐 설명은 주셨으니까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작년에 9월달에 임시에 원포인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동의안을 해준 이유는 분명히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했지 저희한테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도 발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월 24일 날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 공모를 하시고 마치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처럼 저희 의원들의 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지금 이런 상황이 오해되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민간 투자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동의안을 드린 거는 절대 심의안을 심의안에 상정해서 의결을 드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투자 사업이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한 거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납득하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의 대부분이 현 정책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추동이나 직동 공원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이 실시됐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는 사실 저희가 지금 부채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재정이 그렇게 뭐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고, 특교부나 뭐 외부의 그 국가나 또는 도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얼마든지 저희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추진 경위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 그 발언을 하실 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근린에서 체육으로 바뀌면서 민간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계획성 없는 그런 정책 방향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단장님께서 정리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지찬 의원님. 네, 안지찬 의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 신곡 체육 공원이요, 이구 과장님, 예. 신곡 체육공원, 여기는 다른 그 사업하고 좀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 지분이 우리 시유지가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시유지가 한 그러니까 84% 됩니다. 예, 시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왜 민간 투자 사업을 할까? 왜냐하면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시 사업 재정으로 사업이 어려울 때 민간 투자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동이나 직동이나 이런 데는 개인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굉장히 아주 잘된 사업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요거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민간 투자 사업에,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에 이익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아까 뭐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점검은 다 하겠지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예, 내일 예. 모레, 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바로 그거 제안이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자문을 받는다는 게 권한이 어느 정도의 권한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자문을 받는데 여기서 어떠한 뭐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반려되는 것인지 그거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예, 예. 일단 첫째로 이제 당초에는 없었던 특례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네.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공원가에서 문서로 접수를 이제 투자 사업가로 보내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신곡 근린공원이 의정부에서 미조성된 공원 중에 두 번째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로 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 된 것들이 한 34군데가 있는데요. 요즘 그 어린이 공원이랑 각종 어린이 공원들도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들이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큰 근린공원을 재정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일부 이제 사유지 비용도 또 발생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체육 시설을 짓는데 주민들에게 원하는 체육 시설을 제공하려 그러면은 한 시설비가 한 300억 가량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원가에서는 재정이 지금도 어려워서 리모델링이라 각 마을에 있는 공원, 어린이 공원들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투자 사업가에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유지가 84% 정도는 돼 있지만, 이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면 모든 토지를 매수를 해서 거기 70%는 시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비용이 한 400억, 토지 보상비가 한 400억 가량, 350억 가량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원 조성비로 한 230억 정도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약 622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제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는 그 제한된 사람들의 그 규모나 수익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거친 다음에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이제 관련 법적에 따라서 자문도 받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도 있어요. 자문만 받는 거지 심의도 있어요? 예, 심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서 협약을 해서 완전 확정지기 전에 만약에 이제 변경될 사항이라든지 과도한 뭐 초과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한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이제 요번에 이제 제안 낸 거에 대해서 그 제안자에 대한 거를 검증이 끝나면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원 자문도 거친 다음에 민간 사업자하고 실시 협약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또 다시 한번 그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네. 도시공원위원회 2022년 9월 올해 9월 달에는 자문을 받고, 예. 그다음에 내년도 2월 달에는 또 똑같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문받은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추진 현황에 추진 현황에. 예. 그러니까 자문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런 걸 해라라고 해놓고 예. 그게 안 될 경우에 심의해서 그러면 거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문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거에 추진 방향이라든지 입지 규모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의정부 여건에 맞는 시설에도 이런 걸 하라고 하고. 제가 이제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자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나 사업이 어떤 거냐라는 것도 또 이게 자문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기 이 지역 여기 지금 신곡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그 건축 폐기물 처리할 때부터 눈에 가시가 돼서 정리 잘 해놔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정말 필요로 한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원하지 않던 우리 시장님이 원하는 국제 테니스장도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그거 좋다 그래. 좋다. 우리 전국 대회도 여는데 세계 대회도 한번 열어보자라고 해서 나중엔 거기까지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또 뭐 절차상에 뭐 문제가 있어서 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해서 필요로 한 그러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타당성 검토 끝나고요. 협상하기 전에 또 자문 받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즘 뭐 이런저런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막 이렇게 막 퀘스천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뭐 시작은 뭐 다음 시장이 또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 없이 일단은 그거 잘 해주시고 시민이 요구하는 자문도 좀 충분히 좀 보충해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 저쪽 원모루 정잣말은 그래도 그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설명이 다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진행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뭐 설명회도 다 하고 했는데도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저 끝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이제 우리 자연불악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지역인데 이제 꽃동네의 일원 맨 끝에 24쪽 여기는 도시재생도 재생이지만 정주당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문화 지역으로도 또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의승공주 묘도 있고 해서 이걸 같이 겸해서 지금 이렇게 일괄적인 요즘 뭐 신도시 개발하듯이 하지 말고 여기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분 이제 지금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행해서 여기 의순공주 정주당 놀이 보존회를 통한 의순공주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관련돼서 요거 같이 좀 잘 검토해서 마을을 전통 마을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죠. 요거 잘 올라왔어요. 예, 그거 좀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의원님. 네, 조금석 의원입니다. 저희가 그 신곡 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때문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솔직하니.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랑 뭐 특별하게 저건 없지만 작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이제 수정 예산으로 체육과에서 급하게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원포인트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특례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년 11월 올해 또 1월 17일 날 저희들이 주요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2월 7일 날 또 받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설명하신 과장님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바뀌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11월 달에 원포인트로 하면서 근린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원포인트로 들어온 거를 우리 의원님들 여기 그 도시건설 의원님들 다 앉혀놓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겠다. 또 소통하겠다. 의견을 듣겠다. 전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화가 나고 전 과장님들한테 그게 화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서도 1월 달이고 2월 달이고 이렇게 민간 그 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페이퍼로 해서 주요 업무 보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개요나 추진 현황이나 뭐 추진 계획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시 오늘도 똑같은 현상으로 또 그대로 페이퍼가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체육공원을 한다는 그런 바람에 굉장히 마음도 들뜨고 뭐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다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특히 남자 의원님들은 꿈이 컸을 겁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을 농락을 해놓고 또 다시 이렇게 뭐 특례 사업을 하니 바깥에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오셔서 체육공원보다 그 특례 사업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더 멋질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의장님을 뵙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원님 한 분이라도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화가 난 거고 뭐 길게 뭐 좀 잘해달라 뭐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많은 말씀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새로 오시는 우리 이구 과장님한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지난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 그 결정 변경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하고 저희 그 민간 공원 조성으로 가면서 소통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 뭐 부서 간에 어떤 좀 저희가 협업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의원님들한테까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요 사업 자체가 아까 정선 의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게 그 민간 투자 사업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민간 투자 제안은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한 3번, 4번 정도 민간 제안이 접수가 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걸 이제 다 물리치고 다시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그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그
그 저희 시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민간 투자 사업을 들여서 이제 그 양질의 체육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제 사업비는 이익금은 저희가 이제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 개선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계획으로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이 사업이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소통 부족했던 부분은 마저 채워가고 그다음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뭐 여기 우리 투자 사학과 오셨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투자사업과장 이규입니다. 이제 뭐 일정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이제 9일 날 이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0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를 고시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민간 사업자하고 협상하고 타당성 용역하고를 이제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타당성 용역이 추진이 되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도시공원의 자문이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기 전에 큰 그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전체 한번 모시고 저희 시에서 이렇게 시설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걸 한번 보고 드려서 거기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침에도 그렇고 감려법률에도 그렇고 저기 체력 단련실 외 3개 종목 이상의 체육 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 편중돼서 모든 시설을 설치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원가에서도 얘기했듯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 한 34개가 되는데 면적이 한 44,500제곱평방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다 끝나면 수익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 600억 원을 따진다고 치면은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또 이게 미집행 공원 34곳에 대해서 공원가에서 빨리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 또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재정의 보탬이 돼서 또 주민들한테 골고루 편익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을 잘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차질없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우리가 이 신규 사업의 그 용역 비용을 안 세워주면 못합니까? 하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용역비가 안 세워지면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특례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만약에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 또 이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또 사업 우선 협상제로 된 사람들이 그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현상이 있고 또 업무 추진에도 또 조기에 목적 달성하는 데도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여직권에 있었던 말씀을 저희들한테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게라도 한 번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짧은 간담회라도 했으면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는데 저희들은 뭐 바깥에서 듣는 소리로 그 규모의 30%가 47층의 아파트가 들어오네. 협상 대상자가 다 정해졌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만 저희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도 갑니다.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해서 꼭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말씀을 전달을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속기에 좀 남겼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의원님들 잘 생각해보고 또 우리 균형개발 추진 단장님 이하 우리 과에 같이 소통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여기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위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경 의원님. 저는 저 도시재생에 대해서 23페이지 지금 저 구 시민회관 일원 도시재생 예비 사업 해갖고 이제 어수정 문화쉼터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마을 의제로 채택이 된 골목 쓰레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간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하우스를 세우겠다는 건데 저기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주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연수를 가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양주 건데요.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옆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그 세척하는 공간도 있고 아예 거기서 그래서 그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제거해 주시고 세척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또 이제 쓰레기를 했으니까 또 손도 닦고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주도는 지금 우리 이제 이게 양주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쓰레기 그러면은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영어로 이제 클린하우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혐오스럽지 않고 실제로 외관도 혐오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저기에 가면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기에 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저 그 검색한 결과 그 양주시가 저렇게 좀 어쨌든 깔끔하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공동 아파트는 저 공동 주택은 사실상은 문제가 안 돼요. 향후에 이제 단독 주택이라든가 먼저 이런 그저 연립 주택 이런 많은 곳에서 저렇게 깔끔하고 잘 단장된 그런 클린하우스가 좀 곳곳이 있어서 저게 혐오 시설이 아니고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실제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저게.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디자인도 좀 예쁘게.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갈 수 있고 친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클린하우스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단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저 비슷한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신 세척 부분은 사실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이번 사업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제주도 같은 경우 진짜 그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선 의원님. 단장님 말씀 아까 조금석 의원님 말씀 주셔서 다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질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체육공원 얘기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했던 민간 사업에 직동과 추동이 있습니다. 특히 추동공원에 있어서 체육공원 신곡 배드민턴장 세워주셨어요. 양질의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신곡 배드민턴장이 설치되고 나서 많은 하자 보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양질의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편익에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관내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체육공원을 만든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지금 저희가 그날 동의안을 주실 때 분명히 설명상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갈 때 면적 비공원 시설에 대한 체육 시설이 40%에서 50%로 10% 상향시킨다고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비공원 시설의 체육 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이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준다는 말씀입니까? 시설 면적이 줄잖아요. 저희가 체육 시설을 오로지 체육 시설만 한다면 민간 투자 사업을 하지 않고 한다면 체육 시설이라는 게
뭐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실내 체육관이 될 수 있고 체육 관련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시설들의 규모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공원 시설은 공원에 대한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공원과 비공원 공원- 시설은 그 정해져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원이 전체 면적으로 체육하고 그 공원 면적하고 저희가 이제 공모 나간 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는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아니, 줄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예. 현재 체육공원 시설에 아니죠. 체육공원 시설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체육 시설 면적을 전체 50% 정도 저희가 50%잖아요. 네. 50%의 체육관을 비공원 시설의 민간 투자 사업 아파트를 짓는 그 면적만큼은 어쨌든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지금 전체 공원 시설과 미공원 시설이 비율이 70대 30입니다. 그러니까 30이니까 30이면 30%는 아파트를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이 들어가. 체육 공원 시설 여기는 그러니까 공원 시설이 70% 지금 7대 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체육 시설 줄 수 있는 건 50%예요. 그러면 공원 시설이 50%는 저희가 확보된 면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민간 투자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50%를 체육 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비공원 시설이라는 30%를 만약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준다면 결국은 체육 시설 질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되잖아요. 민간 투자 사업에 주실 때는 맞죠? 아니요. 체육 시설이 저희가 공모한 게 50% 이상입니다. 전체 그 공원 면적 중에서 체육 공원 면적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단장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눈높이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체육 시설,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에 질 수 있는 상향된 10%에 왜 상향을 시켜요? 그러면 그냥 근린공원으로 해서 민간 투자 사업 하시지. 왜 체육공원 시설로 변경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하세요? 그냥 근린공원 하셔서 민간 투자 사업 하시죠. 어차피 민간 투자 사업 하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이제 체육 시설이 그냥 공원일 때는 체육 시설은요. 근린공원일 때도 체육 시설 지을 수 있었잖아요. 테니스장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작은데 워낙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아까 그 제안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는데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는 정책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바뀌셨어요 중간에? 600억이라는 금액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의원님 그게 네. 바뀐 게 이제 그 재정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여기 할 계획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그게 이제 재 검토가 내려오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임시회를 통해서 변경하는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을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동안 그렇게 하셨고, 매번 저희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건데, 정말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반영해 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도 될지 안 될지는, 소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정책적으로 진짜 단타성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신년 업무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단기의 계획들을 세울 때 민간 투자 사업은 거기에 반영이 됐어야 되고, 또 그 반영된 데에서 좀 더 수정이 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바뀌는 것 같은 이런 느낌에 저희 의원들도 봤는데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행부만 열심히 행정적인 절차만 추진하신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정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내 삶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는 자괴감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설명으로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공람을 하실 때도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무는 없어요. 이거를 민간투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권역동에서 업무 추진을 하실 때 또는 권역동의 어느 그 단체장이나 그 권역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좀 있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다고 봐요. 예, 앞으로 의원님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15페이지 그 질문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예. 그 캠프 잭슨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지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1차, 2차, 요번에 3차까지 좀 보완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이제 캠프 잭슨의 개발 행위하려고 하는 그 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율들을 좀 경기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2월 달인데 예. 그러면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개발 행위 관련돼서 제안하는 거는 예. 그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공고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캠프 잭슨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 해장총력 지원 협의만 되면은 의정부 도시기업계획위원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심의를 받아가지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좀 제한을 하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해제 총량 지원 요청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허가 제한 심의까지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으셔야 예, 되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거를 최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이제 그 신곡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제안하고자 하시는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사업체? 예, 네, 사업자. 제안 사업 하신 곳이 처음 제안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에 계속 제안서를 내신 곳인 건가요? 전에는 이제 제한된다는 거는 자기네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제안이고. 제안을 아니까 제안을 지금 아까 단장님이 계속 수시로 예.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낸 곳이 예. 같은 곳에서 계속 제안서를 내셨던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다른 곳인가요? 예. 그러면은 그 제안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그러니까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혹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려면요. 이제 금요일 날 우선 협상대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다 보려고 하면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다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제안서 안에. 그러면 그 제안서를 냈던 업체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협상자가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민간으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나요? 절차상으로? 지금 절차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아니요. 없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우리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용역을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협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계획을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인 거고 네, 11월 내부적인 25일, 거고 외적인 거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먼저고 특례 사업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고 타당성 용역은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예. 않은 상황에서 예, 예. 우선 협상자를 먼저 하는 게 절차상 맞냐는 예, 예,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제안 받아서 그 제안자를 심사를 해서 우선 협상대를 선정을 해야지 그 해사에 대한 검증을 하죠. 아니요. 제안자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자가 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제안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제안자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우선 협상자에 참여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선 협상자를 먼저 선정하겠다 그러는 제안자에 대한 제안을 무시하고 보지 않고 그냥 협상자 먼저 선정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안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발곡글린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제안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제3자 공고를 해서 최종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거고 요번에 이거 신곡공원 특례 사업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뭐하러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 민간 투자자가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한 검증을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제안자 들어온 그 서류를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가장 그래도 의정부의 기여가 높다는 거라든지 뭐 재무라든지 이런 역량을 봐서 위원 전문가들이 이제 우선 협상대를 선정을 해주는데 그 업체 이제 선정된 업체가 의정부시에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따른 수익이 얼마다. 그래서 규모는 얼마큼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전문 기관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건지 아니면 수정할 아니, 부분이 저는 그걸 하는 지금 거거든요. 예. 타당성 잠시만요. 조사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꽤 많이 초과가 돼서 지금 혹시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한 벌써 그 5분 이상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더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분이 아니라 지금 5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네. 네, 정상 의원님, 제가 충분히 아니, 시간 드린 괜찮습니다. 거는 아실 거예요. 네. 안지찬 헷갈린 것 의원님 같아요, 지금. 네, 안지찬 의원입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장님 설명이 자꾸 제안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정이 된 듯한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아요 지금.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거 지금 공모해서 경쟁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여러 개 회사가 지금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 자꾸 얘기하니까 최초의 제안 업체 거기하고 하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하여튼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제안할 거고 저기 회사는 이렇게 제안할 거고 이 제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개 회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거기서 지금 이제 선정할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예, 이게 느낌은 그냥 최초 제안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제안한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정선 의원께 더 시간 할게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이 맞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사업 제안자를 받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입찰해서 제안한 데를 공고를 해서 우리가 우선 협상자를 정하겠다라는 취지였다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이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그 전에 전년도에 이 민간 투자 사업을 우리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공모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용역이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추진해서 이렇게 공고한 걸 가지고 제안자들이 입찰하셔서 거기에서 협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지금 갖는 거고 이렇게
그 타당성 조사와 협상과 같이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된 거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네,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난 1월 17일이죠. 업무보고 때 제가 매우 격앙돼서 좀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거였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가 낸 이 의견서가 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견서로서 정당한가, 우리 의회가 이 의견서를 낸 걸로 우리 의회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시민분들께 우리 의견서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으니 저희 할 도리 다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그날에 이게 민간 투자 개발로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아파트 개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희가 이와 같은 의견서를 냈으면 모르겠으나 전혀 가장 큰 정보가 저희한테는 가려진 채로 저희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가 과연 유효할까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의하시는 동안에 그 9월에 있었던 의견서를 냈을 때 9월에 있었던 속기록을 복사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드렸고 단장님과 투자사업과장님께도 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어디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다거나 재정이 어려워서 민간 투자 개발 특례 사업으로 뭐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공원 사업으로 변했을 때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체육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채워 넣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의 의견 수렴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이 속기록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월에 있었던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공원시설의 용도를 당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입니다. 전제가 그래요. 전제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질의응답 상황에서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그 공원에 그러면 바뀌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를 수차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이 바뀌어서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인사이동 아닙니까? 예, 저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이제 의원님들하고 이제 건설위원회 했을 때는 이제 21년도 9월 14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많은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이제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이제 그 의견 청취가 끝났고요. 이게 이제 체육공원으로 이제 바뀌면 관리부서가 이제 공원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11월 12일 날 우리 투자사업가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을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 내가 민간 특례 사업으로 공원 특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일 날 투자사업가에서 그거를 받아서 민간 사업 특례 사업으로 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11월 25일 날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체육과에서는 9월에 있는 원포인트로 급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와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체육과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우리도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의 요청에 응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해서 의견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이 채 되기 전에 다시 공원과에서 투자사업가로 공문을 보내요. 이거 재정이 없어서 우리 못하니 특례 사업으로 해주세요 하고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재정심사에서 3번이나 반려된 거예요. 622억 원이 든다는 거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불거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30억이면 됐을 일인데 저희가 의견서 낸 이후에 뭐 사정이 바뀌어서 갑자기 600억이 필요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재정이 어려웠던 사업이고 처음부터 600억 이상이 필요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저는 사실은 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할 때는 분명히 도시과 소관이었었고 뭐 표현을 좀 거치게 하자면 거의 속은 느낌인데 거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사업가의 균형개발추진단에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게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지금 현재 업무의 담당이 균형개발추진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금 오늘 올라온 예산을 쓰는 부서도 투자사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던 민간 사업, 아파트 개발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 의견으로 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조금의 변경이 아닌 큰 변경을 우리가 한번 의견서 냈으니 이제는 이건 끝난 거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이거 만약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안 되면 사업자로 아직 선정도 되지 않았지만 선정될 사람이 기다려야 되고 이 사업 추진이 늦어져야 된다는 그 이유가 걱정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오케이 하고 가야 되면 의회는 왜 있겠습니까?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의견서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의견서를 냈고 절차가 뭐 아무런 하자 없이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이 사업자가 기다리면 안 되니까 해줘야 된다는 이유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주민 공람을 했다고는 하나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일반 시민들께서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들어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가 크게 바뀌는지. 그렇지만 여기 체육시설 외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40몇 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민 공람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 절차가 어찌 되었든 처음부터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목소리 높여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소신은 그렇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경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제 작년 9월 14일 화요일 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공원 조성 계획 시 수립 시 각 종목별 형평성 있는 운동시설 배치와 시민이 원하는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이행해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시의회 및 의정부시 체육회 등 각종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면밀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공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이 뭐냐면은 일단 2022년 9월 달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자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23년 2월 달에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네. 그 자문을 할 때 죄송합니다. 자문을 할 때 저희들이 의견 채택한 내용이 반드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자문위원을 좀 잘 구성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자문을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토대로서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문에 대한 철저한 그 검증 그리고 또 구성을 좀 잘 해주셔서 그에 대한 철저한 또 심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견 제시를 냈으니 그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의사소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 사업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6억 1,549만 원이 증액한 915억 1,0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 세출 규모는 1,001억 2,219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5,584만 8천 원이 증액된 86억 1,131만 6천 원으로 하수관리과에서는 호원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등 33억
8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12억 2,764만 3천 원이 증액된 465억 6,809만 4천 원으로 수도가에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등으로 10억 3,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3,79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53억 8,784만 7천 원이 증액된 449억 4,278만 4천 원으로 하수관리과는 노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억 2,548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의원님. 네, 질의할 건 없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7쪽에 보시면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마 미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맑은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억 4,277만 4천 원이 원인 부담금이 부과가 된 상태인데요. 현재 2017년 3월에 1차분만 납부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분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토지주하고 조합 간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원심 파기 환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측에 유리하게끔 돼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지금 계류 중인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023년에는 환지 및 채비지 매각을 통해서 납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빨리 진행되면 올해에 아마 이것도 납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예를 들어서 늦어도 2023년 안에는 해결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네. 거의 조합 측의 손이 들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에 15쪽에 보면은요. 2022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죠. 15쪽에 예, 명예감시원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거 혹시 자료 지금 명예감시원 몇 분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2분이 하고 있고요. 2분. 예, 남자 1분하고 여성 1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요분들 혹시 이분들한테 무슨 외부적으로 뭐 조끼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뭘 하긴 해요. 아무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분이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3년치 자료 주시고 혹시 이분들한테 조끼 정도는 그 뭐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우리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명예 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감시원이라든지 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얇은 거 겉에 그러니까 두꺼운 잠바 입고 겉에라도 입을 수 있는 거를 해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만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경 의원님. 네, 김정겸입니다. 저는 호원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하수관리과. 네네네.
이게 이제 생태하천인데 지금 상류는 이게 이제 안반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주로 안반층이고 중류가 이제 사질토다 보니까는 건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그러면은 결국 물을 위에서 이제 아래로 흐르는 건데 지금 상류층이 안반층으로 되어 있고 중류층이 사질토로 됐으니까는 물을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천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 처리수를 여기 백석천이나 중랑천에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리수를 그 중류까지 끌어올려서 그거를 방류를 해서 기본 하천 유지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설천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그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좀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두 번째는 자 이게 생태하천이야. 그럼 생태하천이면 사실상은 이제 시민들이 걷기 좋고 또 이제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악취가 여름에는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날파리 떼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호흡하다 저도 이제 뭐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하다 보면 날파리가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끼니까 괜찮았는데 그러면 이 향후에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근데 냄새도 나고 그 걷기 싫은 하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 거고 냄새가 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생활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생태하천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백설천처럼 그렇게 이제 상류 중류가 이제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불어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선희 의원님. 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관련 원인자 부담금 녹양 역세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몇 페이지인지 지금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7페이지 7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어떤 주제 말씀을 하신 거죠? 미수납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7년 3월달에 지금 1차분을 지금 지금 납부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분할 납부된 이제 3기분께 이제 지금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받기 위해서 2017년 6월에 1, 2차분 납부기간 연장 요청을 조합에서 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0월 31일 날 기간 납부 연장 통보를 조합 측에 했고요. 조합에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진행 사항에 따라서 지금 납부가 계속 연장이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9년 3월에 지금 6월 18일 날 부동산 압류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체납 처분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올해 2022년까지 법정 결과에 따라서 2023년도에 환지 및 채비지 매각에 따른 대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미수납이기 때문에 네네. 예, 혹시 이거를 이제 금액이 계속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받지 못하면 이거 불용 처리하거나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그게 궁금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잘 하셔서
예, 그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아서 나중에 결손 처리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차직관로 준설 작업 차량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저속 전기 카트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속 전기 카트를 쓰고 있는 게 뭐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같은 동급의 전기 카트를 사용하시지 않고 이거는 또 다른 사양의 화물차를 또 구입하시겠다고 하셔서 업무의 연장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속 전기 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사용 연한도 경과했을 뿐더러 여기에 이제 짐을 싣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전기 화물차 1톤 전기 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거기 우리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구입할 때 요 저속 전기 카트의 용도가 뭐였어요? 예, 하천 유지 관리용이었었거든요. 관리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짐 싣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장비 작업할 수 있는 장비 정도 싣고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배터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전혀 없나요? 저희가 화물 트럭이 없나요? 준설 작업할 때 하천 관리하면서 이거 준설 작업은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기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지만 거기가 저기 생태 탐방로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통 화물차가 경유차잖아요. 네. 경유차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인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저기 전기차 보조금도 있고 또 요즘 또 추세인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도 역시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전기 그 저속 전기 카트는 사실 이렇게 좀 움직여도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그 도로에 있고 거기가 자전거 도로 있고 뭐 일반 우리 워킹 도로 있는데 어쨌든 뭐 쓰시는 곳이 자전거 도로를 활용을 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움직일 때 저속 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 부담이 덜 되는데 이제 차량이 움직이는 거는 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또 제가 봤을 때 속도를 되게 많이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이 차 말고 다른 공사 차량이나 굉장히 되게 많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그 공간도 좁고 그리고 또 그 즉각적으로 뭐 자전거나 이렇게 워킹 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굳이 이거를 사시겠다고 하시니 이제 그거에 대한 용도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지원되는 전기차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비에서 받는 거는 그거에 별도 예산이고 시행 사업 관련해서 거의 그 50%인가요? 몇 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의 몇 프로 프로테이지만큼은 또 전기차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 전액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1,600. 차량이 4,800.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600입니다.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국비 지원이라는 게 전기차 지원 사업에 네, 지원되는 그렇습니다. 비용인가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지찬 의원님. 네, 안지찬 의원입니다. 아침에 뭐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그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18쪽하고 19쪽.
이거 다시 뭐 돌려받는다고 그러는데 18쪽은 반납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지연 때문에? 네, 이게 저기 환경부 주관으로 중랑천 수계에 대해서 그 생태 환경 그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2020년도에 끝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호원천 실시 설계 용역하고 있는 거에 그걸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중랑천 수계 환경부에서 하는 게 올해 6월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집행 못해서 일단 반납했다가 요거는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이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같이? 반납할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을 하지만 들어올 때는 다시 그 원금만 들어올 겁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은 너무 많이 남았네. 이거 뭐 쓸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니 19쪽은 이제 저희들이 이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을 특정해서 신청을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13%가 좀 안 되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고, 그건 일반적으로 입찰을 보면 낙찰이 87% 정도에 되거든요. 87%? 네, 87% 정도에 되니까 계략적인 그 낙찰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소장님 운영예묘인데 예. 이게 뭐 우리 저기 뭐야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저기 하수 시설 과정은 안 오셨나 봐. 이렇게 우리도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질의응답 하잖아요. 이럴 적엔 그래도 이렇게 좀 핵심 사항도 있고 관심 사항도 많이 있는데 대시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대의원 서비스 차원에서 야 이번에는 한꺼번에 하니까 좀 와서 그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답변 좀 해라 그리고 좀 같이 참석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같이 할 적에는 예. 같은 부서니까 궁금한 사항 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좀 같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올해. 그러면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 이제 관내 지방하천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호원천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완전 정비하는 거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소규모 정비 개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용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제 잠깐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용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령역 부근 위쪽으로는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꼭 고여 있는 물처럼 이렇게 혼탁하고 또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항상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쪽은 조금 다시 한번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꾸준히 생태하천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수질에 대한 보전 등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수가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위원장님. 2021년 8월 정도에 8월경에 시장님께서 간부회 때 한번 호원천을 하시면서 부용천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초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한 27억 정도 예산이면 부용천도 하천 용수 공급 시설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한 6.8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물재용 관리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플러스를 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내년 올 3월 정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피 70%를 받아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쪽이에요. 이제 이것도 뭐 그냥 이제 입찰차에 반환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제 지방하천 징검다리 개선 사업이 이제 올해 부용천, 밀락천 해서 끝났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건 그렇지 이제 않아요? 유지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한 2억 5천 정도가 도비로 내려오는데요. 네. 이제 그거 외에 좀 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 목적 사업이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보수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목적을 징검다리 개선 사업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셨을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이 징검다리 부분에. 요거 이제 19쪽 같은 경우에 이제 징검다리 개선을 한 것들이 중당천에 보시면 예전에 징검다리 형태로 돼 있었는데 징검다리에 이제 위를 씌운 교량 형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보셨을 거예요. 자전거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유모차까지 뭐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닐 수 있게 지금 중랑천 쪽을부터 쭉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기존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형식의 교량 형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 양 옆으로 펜스는 있습니까? 양 옆에는 그냥 현재는 돌로만 그냥 돼 있습니다. 돌인데 그냥 이어진 길로 자전거도 통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럼 폭은 좀 넓어지나요? 지금 현재 저기 부영천에 있는 그 돌다리보다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마 우리 이현 팀장님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같이 우리가 웃었었어요. 징검다리를 보면 징검다리가 요즘에는 이제 새로 징검다리가 되면 이제 매끄럽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건너가실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어두워진 이후나 이런 경우에 좀 날이 어둡거나 뭐 비가 와서 뭐 잘 시야가 좀 불편하거나 할 때에는 좀 분간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징검다리에 가장자리에 뭐 색깔을 막 그렇게 칠할 수는 없지만 보기 안 좋으니까 어두울 때 좀 발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하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규현 팀장님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 개선 사업에 혹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궁금했고 교량처럼 이렇게 해도 그게 아주 정말 실제 교량처럼 펜스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자리를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뭐 가능하다면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기현 팀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갖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뭐 낮은 펜스라도 설치하는 건 그거는 이제 횡단로로 유속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쪽으로 한번 야광을 비칠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거를 한번 페인트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런 걸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몇 군데라도 우선 해보고 네. 그게 효과가 괜찮으면 내년에 지속 이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미관상으로도 펜스보다는 징검다리의 징검다리가 주는 미관상의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치지 않은 선에서 좀 안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예산안 규모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 41억 8,248만 4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88억 2,230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3억 7,659만 7천 원보다 3.27% 증가한 34억 4,570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과는 환경도서 독서통신 아카데미 운영에 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국도비 감액 등으로 1억 2,35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임목 운반차 구입과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 직동 그린공원 진입 광장 개선 사업 등 3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수도 사용료, 나무 목공소 운영, 숲길 등산 지도자,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수당 등 3억 2,92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추진 사업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님. 네, 김정겸입니다. 저는 저 환경도서 독서통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잖아요. 그 자기주도적 학습은 사실상은 그 학습자의 이제 요구가 무언가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제일 먼저 시작할 게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건데, 저는 여기는 그 독서교육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읽고 싶어하는 책을 이렇게 좀 추천을, 공무원분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읽는 게 자기 주도적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보시고 그게 필요하다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독서교육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거를 좀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책을 읽는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진짜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주 이게 잘하시는 거고, 실제로 역량 강화 가장 많이 남는 게 이번에 뭐 보니까는 뭐 연예인들 뭐 아이들이 뭐 어느 대학 갔다 그게 막 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그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고 힘들지만은 이거를 무슨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량을 개발하는데 그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선 의원님. 10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그 시설 교체가 지금 교통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어서 교통 어린이 공원이 다시 재리모델링 되는 사업인가요? 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는요. 이번에 그 밀락동 교통 어린이 공원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7년에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한번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공원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좀 시설에 대한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교통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설이 개선이 돼야지 기존에 있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뭐랄까 이렇게 너무 아이들 저학년 유아 아이들만 이렇게 와서 막 놀 수 있게끔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유아 아이들도 요즘에는 교통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의견을 좀 소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9페이지에 이목 운반차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양하고 그 어떤 그 차량인지만 좀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 알겠습니다. 압착 및 덤프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양인지 네네. 예, 그거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지찬 의원님. 네, 안지찬 의원입니다. 뭐 정선 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9페이지에 임목 운반차 추가질입니다. 예, 현장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근무자들 근로자들을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위험해요. 그냥 수작업으로 그 집어 던지고 이럴 적에 어떻게 보면 걸려서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데 기능이 이제 압착도 있고 덤프 기능도 있어요. 덤프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호파에 이렇게 불 때 안전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풀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누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아쉬운 게 이제 좀 뭐랄까 크레인 기능도 좀 있어야 돼. 아주 무거운 것들은 집어 올리는 거, 집어 올리는 기능. 근데 같이 있는 차량은 없을 걸로 제가 알아요. 예. 하여튼 뭐 이게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 잘 올려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적에 과장님 이게 공동으로 할 땐 성함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 우리 섞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고 아까 우리 또 정선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어린이 교통공원 지금 이제 5030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법령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공유해가지고 시설을 다 만들어 줄 건데 거기에 맞게 어차피 시설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요즘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같이 법령 준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거 준수를 잘 해줘야 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돌발 상황이거든요. 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아이들 안전을 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 소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앞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에 없다고 지금 자원순환 과장님 안 오신 걸로 같아. 예? 네, 오늘 뭐 추경 예산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서비스를 위해서 거기에 추경 예산은 없어도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예? 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동네에 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대의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없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를 받을 적에는 제가 참석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석 의원님. 네, 조금석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20쪽에 보면은 나눔 목공소 운영이 지금 이제 자일동하고 의정부동에 있고 양쪽에 있는데 지금 그 필요성의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 돈이 인건비만 나온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예, 녹지산림과장 김상록입니다. 네. 나눔 목공소 운영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보조가 이루어졌던 국비, 도비 사업들이 이제 일몰이 돼서 올해부터는
시비를 수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필요성이 보면 인건비는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네, 인건비는 인건비만 저희가 나오고요. 따로 또 있습니다. 예? 저희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21쪽에 보면은 산출 내역에서 나눔 목공서 방범 시스템 사용료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인가 봐요. 그리고 통신 사용료가 10만 원씩입니다.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범 시스템 사용료라고 해서요. 네. 저희 역정 근린공원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하고 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세컴에 지금 저희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통신료는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예. 저기 제가 갔다 온 지 좀 됐는데 그 목공소의 방범 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중요한 게 그렇게 많나요? 이제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일종의 관공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네. 일반 업체에도 이제 세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래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예산 자체가 네. 이제 올해 이렇게 우리 12 예산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인데 시간상 가지 못해서 아무튼 잘 알았고, 그 뒤에도 뒤쪽 22쪽도 보면은 지금 그 냉난방기가 없대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 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냉난방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구입을 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저기 시민들 위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선 의원님. 23페이지 숲길 등산 지도자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차액으로 10일을 더 추가로 증액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 인건비 생활 임금이 올라간 게 어차피 국도비 주실 때 인건비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 의정부시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이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 금액하고 차액이 주시는 거하고 차액이 8,000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232를 계산해 보면 185만 6천 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본 예산을 이거 좀 본 예산에 올리셨었죠. 본 예산에는 요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간 어떤 거고요. 게 결정이 안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생활 인건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고 이후에 요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차액 부분을 임금 말고 휴일 근무 수당은 뭐죠? 그것도인가요? 휴일 근무수당은 이제 저희가 60일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 있었던 예산들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다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금액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임금 그러니까 지원되는 그 국비 지원 국도비 지원을 했을 때의 그 임금을 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말씀 주신 대로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모든 시가 이렇게 추경에 다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시마다 임금 생활임금액 자체에 차액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다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을 만약에 그 항목에 있었다면 당연히 배정이 됐을 텐데 여기에 추경으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배정이 안 돼 있는 그 항목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원 예산에 한정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받은 상태고요.
그걸 살펴보니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생활임금 플러스 휴일 근무 수당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함께 같이 상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국도비에 산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닌데 저희가 그냥 시에서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에 있는 산정 기준에 걔네들이 빼먹은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그리고 근무복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에게 줘서 근무복을 본인이 편한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복을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의정부시 예를 들어서 마킹이 있거나 아니면은 숲 관련된 모든 그 체험 뭐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근무복의 기준을 가지고 어딜 봐도 아 이분은 뭐 의정부시 관내 해설사구나 아니면 숲길 등산 지도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근무복이 배치가 되는 건지 또 사실은 왜냐면은 다른 말근무 사업소나 다른 데는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 뭐 옷도 막 지급이 되는 걸로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개인적으로 이게 근무를 할 때 입는 옷인데 의정부시 마킹이 없다 보니 의정부시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지 그냥 일반 등산객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주셔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충분히 처리를 하실 건가요?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여기 예산에 1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해년마다 요게 지금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끼라든가 구별이 될 수 있는 근데 딱 이분이 한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전체가 다 통일된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봤을 때 우리가 구분이 될 만한 그런 그 조끼 요거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마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의정부시 이 마킹과 숲길 등산 지도사라는 부분에 그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써 있는지 아니면 안 써 있는지를 파악 써 있어요? 네. 마킹하고 그러니까 숲 해설사도 네. 그렇고 네네. 근무복은 근무복의 기능을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니까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